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소재 학교 안전교육 예산은 2년 동안 2배로 늘어났지만 안전사고 발생률은 여전히 제자리인데요. 네, 오경환 서울시의원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와 골절, 상처 등 해마다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는 약 13,000여 건. 특히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안전사고로 사망한 학생이 7명, 장애를 가지게 된 학생이 77명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주로 운동장과 교실, 체육관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데 원인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를 점검한 건데 중대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형식적인 기본 안전 교육만 이루어지다 보니 예산만 낭비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안전교육 예산은 2년 전 23억 원에서 올해 4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올해 9월 기준 학교 안전사고는 사망 2건과 장애 32건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과 장애가 아닌 골절과 열상, 상처 같은 사고 유형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오경환 의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정리와 함께 구체적인 안전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망과 장애와 관련된 대형 사고는 유형을 분석해서 그에 맞게 대책을 만들고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별로, 유형별로, 장소별로 각각의 사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안전교육이 들어가야 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사고 유형별로 점검하는 등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활성화로 동네 서점이 설 자리가 좁아지면서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에 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한 서울 서점 주간이 오는 12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경자 서울시 의원은 서점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도 사라질 수 있다며 동네 서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네 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 서점 주간. 올해 2회째를 맞아 동네 서점에서 만나요라는 주제로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운영됩니다. 첫날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동네 서점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이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점은 한 나라 문화의 척도라는데 문화는 없고 오직 경쟁만 있는 경제 논리 속에서 여전히 어렵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그 유명한 문구처럼 서점이 사라진다면 아마 대한민국도 사라지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서울도서관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서점인 회동서관부터 현재 서점까지 서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또 서울의 동네 서점 지기들이 추천하는 책을 모아놓은 블라인드 북숍은 제목과 표지를 가린 채 추천사만을 통해서 구매하는 색다른 책방입니다. 청계천 헌책방거리, 공시책방 등 서울의 헌책방 운영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곳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자와의 만남, 북콘서트, 헌책마켓 등 서점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서울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전통문화 재현 행사들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일부 의복들이 전통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이혜경 서울시 의원은 정확한 복식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모습입니다. 정조가 220년 전 환갑을 맞은 어머니 홍 씨를 위해 회가변을 여는데 이때 홍 씨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조선시대 당시 해경궁 홍 씨는 왕비에 새긴 붉은색 의례복을 입을 수 없지만 이런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의상을 입은 겁니다. 또 일부 전통 행사에선 조선시대 재현 행사가 아님에도 조선시대 복식을 갖춰 입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일부 전통문화 행사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의복들이 등장하면서 보여주기식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정조대왕 능행차를 포함해 명성황후 가래제현, 한성백제 문화제 등 다양한 전통제현 행사에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정작 의복에 대한 검증이 없어 관람객들에게 역사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서울시 또 중구청에서 하는 각종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 옥의 티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전통 의상 감독이라 의상 담당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서류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책정해야 돼요. 전통의식을 지켜보는 이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고유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그런 거를 좀 확실히 해주면 그 관광객분들도 좀 더 잘 즐기고. 굉장히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도 아니고 가볍게 이제 나와서 이제 한국 알리는 거라서 이 정도 수준의 한복은. I like the way you are taking care of your traditions. I think it's something really special to us to find out that you still living with your tradition. 의복 전문가는 옷이 시대를 보여주는 언어이기에 일부 역사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복은 그냥 보여주는 그 자체 느낌으로써 하나의 그 언어 소통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컬처로서 그걸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간이 흔들리는 예를 들어서 뭐 황실이라든지 네. 어떤 그런 그 몇 가지 그 중요한 것들은 조금 그 고증을 통해서 좀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TBS 박가현입니다.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도시재생과 유니버설 디자인의 융합적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 유무와 관련 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 시설 등을 설계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약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보편화는 도시의 인권 수준과 품격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며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집안치마 국고 보조금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집안 치마가 일어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급속도로 집안 치마 발생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시행해야 할 하수관 긴급정비 잔여 관로에 대해 8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337억 원을 요청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에 김춘수 의원은 노후 하수관로를 개선하는 데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협조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인호 의원이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습기간 중인 시내버스 운전자 자부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렵게 시내버스 회사에 입사한 신규 운수 종사자들이 입사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퇴사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접수된 민원 중에는 수습기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용을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정규직 운전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습기간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창원 의원이 지역 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지난 2004년 아동복지법에 의해 제도화된 것으로 2017년 6월 기준 42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70% 비율로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형태가 각각 다르고 개인 운영의 성격을 띠고 있어 공공성 부족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센터별 운영의 차이폭이 큰 것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신혜 의원이 9일 TBS FM 서울 속으로에 출연해 청취자들과 만났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세월호 사건을 보고 좌절감을 느껴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미래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 정치활동을 하게 됐다며 시의원이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취업준비생 주거 문제를 들으면서 서울시가 희망하우징 등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며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요청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 워킹맘으로서 힘든 점을 언급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더불어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바람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TBS FM 서울 속으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목요데이트에서는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들을 초대해 시민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이윤희 의원이 오는 23일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277회 정례회는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정례회인데요. 이번 정례회가 더욱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의회사용설명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나요? 네, 우선 감사 시기를 결정해야겠죠. 행정사무감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마지막 정례회 때 진행되는데요. 개최 시기와 기간은 그 직전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됩니다. 2017년, 올해를 예로 들어보자면 지난 8월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이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안했고요. 이 의안이 가결되면서 지난 2일부터 시작해 오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 시기가 결정된 후에는 입법조사관, 그리고 조사요원, 그리고 또 속기사 등 사무보조자를 선임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난 9월 1일 가결된 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앞서 결정된 감사 기간을 포함해서 도시교통본부, 서울교통공사 같은 이 위원회 소관의 감사 대상 기관이 명시되어 있고요. 참여 의원과 사무보조자, 그리고 감사 일정과 사항 등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 감사계획서를 서울시 의회에 제출하고요. 폐회날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서를 모아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모두 끝나게 되는 것이죠. 네, 한 해의 서울시정을 꼼꼼히 훑어봐야 하는 일인 만큼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단계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네, 이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기관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면 감사 대상 기관의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의원들의 날선 질의, 그 다음에 감사 대상 기관의 답변이 오고 갑니다. 지난 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재생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비 촉진구역의 해제고시 이후의 절차와 왕십리 뉴타운처럼 준공된 구역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상임위원장이 감사 종료를 선언하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단계가 모두 마무리가 됐죠. 네, 이 단계에서 다음에 진행되는 사업 반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많은 의견들이 오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많은 의견들은 어떻게 수용되나요? 감사 대상 기관들의 운영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 등이 쏟아져 나오는 이 단계를 끝내고 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되는 모습을 저희가 사파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고서 내용에는 계획서와 마찬가지로 감사 목적, 기간, 실시 대상 기관은 물론 감사 실시 내용과 결과, 처리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시정 혹은 처리 요구사항 등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끝난다면 행정사무감사가 굳이 필요 없겠죠?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안전총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이 아직 저조한 상태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즉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건데요. 이에 안전총괄본부는 이렇게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진 보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진 성능 미확보 건축물을 대상으로 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진 보강에 나설 것을 약속했죠. 이처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서 시나 행정기관은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이 보고를 받은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각 상임위원회에 이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이 납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생활과 밀접한 교통,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더 나은 서울시로 성장하는 말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